반갑습니다. 7시 30분이 된 관계로 우리 제주당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제7기 전국 동시당직 선거 제주당 위원장 후보자 사회를 맡은 삼신당 김명식입니다. 제 옆에는 제주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김우김, 김대현 후보가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시청하시는 당원들을 위해서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당원 총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덧 선거운동 막바지에 들어섰는데요. 당원 여러분들은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실지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토론회가 준비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순서는 후보자 모두 발언, 그리고 공통자 질문 3개, 주도권 상호 토론, 개별 질문,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1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후보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벼운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한 2주 동안 선거운동을 하셨는데요. 선거운동의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김대현 후보부터. 예, 이게 실제 선거운동 하는 것보다 당내 선거운동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거운동 할 때는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당내 선거는 사실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매일 어떤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저희 어떤 상가 정치라는 그 글을 통해서 당원님들에게 제 어떤 가치와 소신을 알리고 있고, 또 이제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선거운동 와중에 그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원님들의 또 그런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김우김 후보. 네,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을 방해하는 것 같고 전화 역시도 누가 될까봐 정말 조심하면서 전화했는데, 그래도 전화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안부를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많은 그 기간 동안에 뵀던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전화해서 만날 것을 간절히 요청했을 때 계속 못 만나다가 대전까지 다른 일 때문에 오긴 했지만 대전에 와서 연락해서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젠 당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쁜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사실 정의당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도당위원장에 출마한다니까 아이쿠라는 말만 하고 더 말 못하는 건 애쓸 생각, 그리고 같이 앞으로 해내야 내가 생각하면서 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모든 당원님들이 모두 안타까워하는 마음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후보들에게는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별로 후보자 답변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미리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정해진 공지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시간으로 모두 발언 시간인데요. 출마하신 동기, 내가 왜 도당위원장으로서 적합한지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각 2분 발언 시간이 있고요. 김우김, 김대원 후보 순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우김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길을 기회로 다시 비상하는 정의당 제주도당을 만들기에 출마한 도당위원장 후보 김우김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당원분들을 만났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신지 떠올릴 수 있고요. 언제든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선과 재선을 거치며 정의당이 위기라고 진단했었던 것처럼 많은 당원분들이 정의당 중앙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탈당하고 싶다는 얘기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잘해주시라는 응원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당직자로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대현 후보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 김도희입니다. 저는 지난번 중앙당 후보들과의 합동 유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당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제가 이 선거에 출마를 하였고 그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저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정의당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 출마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이 녹록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당 달기부터 정의당과 함께 해왔고 두 번의 선거 출마와 도당 위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을 떠나 있든 당에 있든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당원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게에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먼저 정의당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고객님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 당의 위기와 또 우리 당의 존재를 이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절박함이 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결정이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제주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중앙당의 혁신을 제주도에서 선도하는 그런 제주도당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요. 공통질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공통질문은 총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 당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당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후보들께서는 현재 당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돌파구는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 3분이고요. 김대현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2년이 우리 당의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의 위기가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앙당 후보자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우리 당의 위기 진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왜 우리 당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지난번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4만 명이 넘는 도민들 중에 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000명밖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수많은 당원들이 왜 우리 당에서 함께 당을 성장시키고 함께 일을 해왔지만 그 당원들이 왜 당에서 실망하고 떠나갔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우리 당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탈출할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진단과 더불어서 바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당도 마찬가지지만 도민들이 우리 정당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그 창구를 바로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바람이 뭔지, 우리가 말하고 싶은 목소리보다 도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원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도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정의당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약한 분들과 함께 가야 되는 정당입니다. 저는 갑질센터의 부활을 통해서 제주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장 힘들고 약한 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과 함께 도민 사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진다면 저는 우리 당의 위기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하는 정의당 제주도당이 되도록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홍김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의당이 전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혁신해야 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의당 중앙당이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 11차 중앙당 정기 당대회에서 정의당의 위기임을 인정하고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재창당 결의안에는 8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앙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이 혁신과 변화를 이뤄내는데 함께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실감이 큰 당원님들 그리고 도당에 관심이 많은 당원님들에게 좀 더 찾아가면서 다가가겠습니다. 이기 정의당이 믿을 곳은 당원들과 소통하고 그 당원분들이 참여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는 분기별 이슈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사안이 있을 때 당원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도당에서 만든 당원 브리핑 너무나 소통하는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동향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당의 흐름 그리고 도당 지역위원회 그리고 밑에 분회의 작은 활동까지도 담아서 당원들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뭐니 해도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어떤 거냐, 뭐를 담을 건가,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이 토대가 되는 지역위원회에는 생활정치장입니다. 그리고 더 주민들과 밀착한 정치는 분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갑 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인 2개 지역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도당 역할은 무엇인지 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에 참석하는 등 고민을 듣고 지원하겠습니다. 부문위원회 이러려면 꼭 세워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급한 현안들이 제주도에 참 많습니다. 현안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개혁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기초의 부활을 통해서 지역 분권을 만들어내고 주민의 의견을 지역에서부터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공통질문 두 번째입니다. 제주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제2공항을 비롯해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시면 지역 현안 중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현안을 해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별 각 3분이고요. 김호김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현안 설문조사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환경 생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제2공항 문제, 하수종말 처리장, 난개발 너무나 산적했죠. 요즘 어제 제가 오랜만에 제 도청 앞에 피켓 시위를 갔습니다. 지금도 투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야 될 제2공항 문제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환경전략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영역을 마치면 환경부의 심사 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시전에 제주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당이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당원들이 헌신적인 피켓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당 차원에서 개인의 헌신이 아닌 도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시민사회단체나 이미 대책이 마련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더 폭 깊게 넓게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이 있습니다. 원내 정당의
힘을 살려서 국토위에 계신 심상정 의원 등 원내 국회의원들과 연계하는 노력도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앙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동 문제 얘기하면 지금 간절하게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제주도에는 소득 불균형과 자산 불평등이 너무나 심한 양극화가 심한 걸로 모두 다 느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상위 10%가 하위 10%의 1,455배나 되는 등,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이 전국의 꼴찌라는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인구도 4.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칭 민생현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도당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아직 많이 알려진데 심각성을 모르긴 하는데, 130만 톤 오염수가 방류되면 7, 8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작년 제주도 도의 설문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즉시 수산물 소비를 중단하는 의견들이 50%가 넘었는데요. 당원들과 이 문제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전 국민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당과 연계하는 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활동도 모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대현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김호기 후보님과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에 제2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현안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내년 4월 정도면 지금 방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관련 이의사항도 삭감을 하였고, 또 윤석열 정부는 7월 26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동의를 해줄 수 있다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막아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동의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정부에 의해서 동의가 된다면 저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불사해서 우리 당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제주도 내에서 각 정당들에게 이 문제를 화두로 해서 정당 협치의 구성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어떤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오염수 방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권 위원과도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는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된 삭감된 예산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저는 도당에서 할 수 있다면 현수막을 통하든 언론 기관을 통하든 최대한 이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서 시민들이 다시 정치권에 압박할 수 있는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당 위원장이 되면 이 문제부터 가장 먼저 해결을 해서 도민들에게 정의당이 도민들의 어떤 삶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주도당 위원장은 2024년 총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당 위원장으로서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포함하여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발언 시간은 3분이고요. 김대원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당은 선거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당연히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은 우리에게 녹록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선거 준비 총선이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 기본적인 게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부름을 받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정의당 후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름을 받아야만이 우리 후보가 출마했을 때 우리가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그런 데서 많이 부족합니다. 차기 도당 위원장이 되면 도민들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의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후보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선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합니다. 그 한 후보가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진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출마를 합니다. 저도 출마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보가 출마를 해서 정당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을 받고 선거가 끝난다면 그거는 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당과 준비되지 않는 후보로 인해서 그 후보의 희생과 노력이 물거품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후보를 준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선거 전략인데 선거 전략은 그 상황이나 구도에 따라 저는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총 3번의 선거를 출마했습니다. 정의당에도 2번의 선거를 출마했는데 처음에는 전략 후보로 고은실 후보 비례 1번에 당선을 돕기 위해 비례 2번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1%에서 선거, 우리 당 지지율 1%에서 선거를 시작했지만 끝날 때에는 6%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마는 제주시에서 지역구로 출마를 했는데 저는 사실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제주도 출신도 아니고 또 선거운동을 해줄 가족도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당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합류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 득표율 35%와 정당 지지율 18%를 받았습니다.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저의 그런 선거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당이 선거 전략과 선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출마 후보자들과 공유하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는 선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경 후보. 예,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얘기를 해야 돼서요. 차기 총선은 2024년 4월 10일 투표일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하반기부터 어떤 특별한 정세가 없는 한 총선 국면이 될 것입니다. 즉 총선을 준비할 시간이 1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3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전에 후보를 달고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위원회는 총선 선거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이 체계를 세워 지역위원회 활동과 또 민생 향한 대응을 통해 당원들이 직접 참여를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진보 진영 간의 연대를 높이면서 당내에서 후보를 발굴하도록 하는 거에 주안점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총선 발굴은 아까 김대원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의당에서 절실한 문제이기에 모든 거에 앞서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그런 합심이 있다면 또 하나 당 차원에서의 대책은 의제 지도력을 갖는 정당 그리고 정의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약에도 4년위원회, 가칭 4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고민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시
제주 지역 세 선거구에서 한 곳 이상 무조건 출마시킬 것이고요. 한 곳에서 후보를 만들지 못하면 저에게 요구되는 모든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정말 절실하게 후보 발굴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는 진보정당 간 선거연대를 실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이 각자 출마하게 되면 도민들에게 진보정당이 미미한 투표율로 분열로 인식되는 걸 많이 우려하는 시민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선거연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 희망을 되살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얘기하다 보니까 갑 지역에서 만난 당원 한 분이 갑도 안 됐는데 총선 말을 하는 건 이렇게 되냐라고 했더니 제가 내년 상반기에 소망하는 건 정말 갑을 잘 세워서 총선 승리, 지역기원에 대한 체육대회를 열어보겠다. 이런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시라. 이런 희망을 꿈꿔봅니다. 예. 세 번째 토론 공동 질문까지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 질문 좀 드리자면, 우리 김대원 후보께서는 잠깐 그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호김 후보는 한 분이 나오면 안 나오면 나오겠지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도당 위원장으로 출마를 생각하는 순간 당연히 차기 선거에 대한 출마도 고민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개인이 희생해서 선거를 치르는 방법으로 더구나 총선을 치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 당의 역량을 축적해서 도당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 출마도 뭐 긍정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했습니다. 후보 발굴을 이렇게 중점을 하면서 그런 게 안 된다면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은 모두 다 할 각오로 후보 발굴에 힘쓰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두 분 다 지역 출마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생각하시겠다. 예, 이렇게 당원들에게 전달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최대 10분 이내에 질문과 토론이 가능하고요. 가급적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답변은 적어도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가능하기 위해서 후보자별 각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충분하게 질문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김호김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원 후보님의 경력이나 경험을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김대원 후보님이 공약을 보면 도당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이 총선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위원회와 부문위와 요구를 실현하는 부문위원회를 주요 근간으로 한다고 보는데 도당의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에 대한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당에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당원들이 모이면 지역위원회든 부문위원회든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처럼 당이 어떤 대의로 신뢰를 못 받고 당원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와도 그게 말뿐이지 실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시 우리가 시민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리 당을 찾아오게 하고 떠나갔던 당원들이 다시 찾아오게 만들면 그 안에서 부문위원회든 지역위원회든 저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당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사람이 모이는 정당을 만들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뭐 조직하든 체계든 갖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정당을 제주도당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한 수 배우고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쭉 얘기했던 특별법 개정 혈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당 간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법 정당 간 협의체 구성이 먼저인지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쭉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그 공약을 들을 때 얼마나 현실 가능할까, 이제 그거는 우리 힘들이 먼저 될 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한 수 뵙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지난 도당 위원장 할 때도 요구를 했지만 쉽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거대 양당에서는 사실 뭐 본인들이 아실 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시민들의 바램을 얻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후쿠시마 원전처럼 도민들 전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화두로 던져서 그런 문제에서는 어떤 각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제주도가 한 목소리로 중앙 정부에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먼저 언론을 통해서 각 정당에 전달을 하면 그 정당들도 그걸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피해간다면 그런 시민들의 비판은 저는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만들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정의당이 청년 정의당을 만들 만큼 청년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정말 본받고 싶고요. 이는 정의당뿐만 아니고 어느 조직, 정당이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거에 대한 후보님이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제 공약에 청년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한 청년과 전화 통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뭘 하겠다 저는 솔직히 이거 반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정당, 청년들이 모이는 정당을 만들어 주면 그 이외에는 그 청년들이 알아서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비토받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정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고 청년 정의당을 외쳐도 청년 정의당이 제대로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당을 청년들에게 신뢰받는 정당,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인 청년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 잘 청년 정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모인 후에 구성하고 기획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요즘 저번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이번에 평가에서 정말 신선하고 든든한 청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주체로 세워서 정말 기획하고 다시 청년들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대원 후보님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신이나 대책들을 참 많이 하시고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민 출신이어서 이런가 이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정의당이 내거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이 심각한데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 먹거리, 또 식량이라고 하는데 이 중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제주 농업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는 구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뭐 농민의 아들이고 지금도 뭐 저희 어머니 또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지금도 고춧가루 농사를 해서 그걸 지금 못 팔아서 저한테 팔아달라고 할 정도로 뭐 농사를 짓고 있고 저도 고향에 가면 그 농산일을 거두고 있는데 뭐 기후위기 이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단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약 부분에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기후위기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위기인 것은 맞고 이거는 뭐 농민뿐이 아니고 어업인들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후위기 같은 기후위기 해결 방안은 우리 당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현실적인 부분의 한계를 인정을 합니다. 이건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시민들에게 각성시키고 이걸 같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가는 것은 장기적인 상황으로 맞지만 이게 어떤 단기적인 공약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인식을 바꾸고 이러한 노력을 해가는 쪽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뭐 농민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뭐 어떤 기본 소득이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고 또 마음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재해보험 같은 것도 강화가 돼야 되고 또 뭐 겨울에 난방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들은 충분히 돼야 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당사자 정치를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농업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에 대한 정책은 저는 농민위원회에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면 도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가요?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정말 우리는 진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곤란에 처해 있는 요즘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만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저는 당연히 저도 20대 두 딸을 둔 아빠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돼야 되고 단지 이 운동을 하면서 왜 시민들에게 우리가 뭐 시민들은 20대 남성들에게 좀 위화감을 주고 있는지 그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식당을 할 때도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에서도 밥을 하고 가게 나가고도 계속 남을 위해서 밥을 하는 분들인데 저는 한 끼라도 제가 밥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뭐 페미니즘을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단지 그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저는 집에 가게 되면 명절이나 제사 때 어떤 우리 가족들이 만드는 음식을 거의 다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만큼은 남녀의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는 노회찬 의원님께서 페미니스트였지만 어떤 국민들에도 반감을 갖지 않고 그런 페미니스트에 대한 노력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의 어떤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페미니스트 운동이 우리 당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딸들이 정말 아빠를 존경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분간 수도권 토론이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김대현 후보 수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2년부터 제주도에서는 전면적인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주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량 문제, 탄소 배출의 문제, 농업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공적으로 정확하게 규제를 두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렇게 줄이는 방향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이제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차고지 증명제는 정말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정말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는데 정말 차가 너무너무 2시간 이상 걸리는 이런 걸 볼 때 저부터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와 조금 다른 내용이시긴 한데 차고지 증명제는 이제 어떤 주차난을 이거 비밀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문제는 차고지가 없으면 세차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살고 있는 그 주거 약자들은 세차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차를 사기 위해서는 유료 주차장을 빌리든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차고지 증명제는 이런 차별을 없애는 방안으로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 우리 당의 위기는 제주 지역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뭐 우리 당의 위기가 온 게 제주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보다 중앙에서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함께 가야 되는데 중앙당에 가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저는 후보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중앙당 당대회 자료를 정말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창당세제, 재창당 결의안에 대해서 정말 이제 어떤 고민 속에서 나왔는지 그건 정의당의 10년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존재이기까지 위험스럽다는 판단에서 나온 8가지 방향에서 너무 1번째 문항 대학 모델 제시 이 부분은 사실 많은 토론의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보지만 이제 지역과 함께 하는 부분, 정말 정체성을 살리는 부분, 노동을 중심성에 넣는 부분, 진짜 당원을 이제 성장시키는 이런 정의당이 되는 이 나머지 이 8가지 방향에선 너무나 이렇게 이제까지 10년 동안 잘못해왔던 그리고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제 스스로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거하에 이제 중앙의 혁신을 정확하게 요구해야 되고요. 그에 발맞춰서 지역 역시도 그런 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께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만 짧게 예, 해주시면 예, 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후보님의 선거에 보면 진보 정치 1, 2, 3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 1, 2, 3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진보 정당 민주노동당 2004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년이 더 지났나요? 그래서 정당 운동으로서의 진보 시기가 그렇다면 1세대라고 말하는 건 흔히 우리가 운동 세대를 말합니다. 80년대 그 세대에 정말 사회 전면에 계획을 위해서 활동했던 1세대와 그 후에 정말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제 참여 정부들이 생기면서 또 변화됐던 세대들 그리고 지금 더 X세대라고 불리우는 젊은 청년들의 어떤 진보적 가치가 우리랑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1세대의 경험들과 그리고 이제 3, 4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어떤 기발한 이런 이제 진보적 가치들이 합쳐질 때 다른 진보 가치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자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이제 당 밖의 단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단체가 있고 이번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님들이 거기서 출마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여러 정파가 있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도 당내 그 한 정파와 또 뜻을 같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내에서 이 정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뭐 정파를 반대하지 않고 또 정파의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후보자님들의 어떤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이 정파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렇게 후보님이 말씀하신 역기능이 문제가 될 때가 있을 때는 그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비영리 단체로 돼 있어서 과연 당내에 어떤 정파라고 그렇게 단언하시면 지금 일반 회원들, 정의당에도 가입 안 한 회원들도 있는데 공당으로서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건 좀 위험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는 시민단체로서 자기 활동들을 고민해 가고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속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떻다 말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당내 정파 그룹은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패권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질 때는 정확하게 당내에서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당내 정파가 있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그런 어떤 정파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예, 차기 집행부는 저는 본인들의 어떤 정파를 내놓고 본인들의 권한을 가지는 만큼 책임지는 그런 책임 정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 준비 4년위원회를 이제 출범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그 4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후보 남편을 두었던 경험도 있고 이래서 사실 후보는 미리 아까 김대중 후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리 준비돼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을 걸고 했을 때는 당에서 그런 준비를 꼼꼼하게 미리 준비해서 공약도 미리 나와야 되고 그런 공약을 세우기 전에 어떠해야 됩니까? 지역민들과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한 작은 성과들을 어떻게 낼 것인지 미리 고민이 되고 활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그 지역구의 당원들과 함께 작은 성과를 낼 때 이게 파급되고 생활정치로서 주민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칭 4년위원회입니다만 저번에 평가할 때 어떤 당원분이 미리 앞으로 4년을 내다보면서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4년을 내다보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에 정말 감동 있게 받아 안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꾸리면 후보 발굴과 함께 그런 공약들도 미리 하고 그에 맞춘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후보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던 게 선거 준비를 위해서는 미리 그 지역에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두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토론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질문을 드리는데요. 개별 질문은 다른 그 앞전 토론 질문들은 사전에 주어졌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개별 질문은 바로 오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에 공개됐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당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선관위에서 개별 질문을 좀 준비를 했고요. 두 후보 다 공이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어서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대현 후보, 전직 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위원장을 그만두신 이후에 그동안 활동이 너무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당원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별다른 역할과 활동하지 못하셨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김홍인 후보는 통합진보당 서귀포시 위원장 외에 정의당 당직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도당 위원장 하기에는 당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후보자별 2분입니다. 김대현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의당의 어떤 창당부터
8년간을 함께 왔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로서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보수도 있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많고 사실 정의당 지지자가 제일 적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저의 정당 색깔을 내놓고 도당 위원장하고 선거를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코로나 때 제가 저희 사업이 좀 힘들게 돼서 뭐 문 닫은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사실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루에 17시간 정도를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당의 어떤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 지역에서 출마한 박건도 후보가 저희 가게를 찾아와서 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뭐 플랫폼 노동자로서, 자영업자로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도당 위원장을 한다고 해도 저는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떤 도당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생각은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당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호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려가 아니고 비판이란 말에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보정당 그리고 정의당에 늘 함께했지 한 번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역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제 마지막, 가슴 아프지만 마지막 지역위원장이었고,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이렇게 통합진보당 서귀포시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는 진보 정당인 광역도의원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지역에서도 진보 정당 도의원이 나올 수 있구나, 지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분열하면서 진보 정당은 지역에 그리고 부문에 정말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창당할 때, 제주당, 정의당 창당할 때 당원 모집과 발로 뛰었습니다. 지역에 대전분야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농민위원회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에서 있는 게 전효롱 회장을 맡은 건 중앙당과의 정의당 연계 사업을 했다는 거고, 정말 그 리더십은 한번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영원 회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도여성농민회에서 정치원장을 바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농민의 연원과 함께 진보 세력을 모으는 정치 행동을 이끌었던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민 후보를 이번 정의당 비례로 내면서 10개 지역 간담회 1000명의 지지선언 등 대중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직을 맡지 않았어도 정의당과 늘 함께 했었고요. 애연 학대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비판이 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들에게는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당원들에게 이번 제주도당 위원장 선출 선거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선택을 호소하는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당 1분이고요. 김호김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문에죠. 정의당 도당 당직 선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원투수가 누구?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 김호김 당원님들을 믿고 정의당 제주도당 구원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보수 양당 체제에서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당을 꼭 만들겠습니다. 소중한 당원 여러분, 저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기회로 다시 비상하는 제주도당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주도당 당원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는 10월 17일이 제가 정의당에 발의된 건지 딱 10년 된 날입니다. 또 우리 당의 10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정의당과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바람은 앞으로 10년 후 제가 정의당에서 20년이 되는 날 우리 정의당의 20번째 생일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축하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번 당직 선거가 저에게 더 간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당직 선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원 여러분, 이번 당직 선거에서는 정말 우리 당을 구할 후보만 보고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 토론회 어떻게 시청하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되더라도 현재 당의 위기를 돌파하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내일이면 모든 후보 선거운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14일부터 18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위원장 개인이 아닌 당원 모두의 참여로 운영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당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두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